방금 라디오에서 어떤 청취자의 사연이 새해에는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말을 전하는군요. 어떻게 사는 게 열심히 사는 걸까요? 그보다도 왜 열심히 살아야 할까요? 그냥 살면 되지. 열심히 막 밥도 막 4끼, 5끼 먹고 일도 2배, 3배 하고 돈도 이따만큼 벌어서 뭐 어쩌라고요? 때가 되면 먼지처럼 다 날아가고 빈손으로 마침표를 찍을 텐데 말이죠. 어떻습니까? 세상 사는 게 실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노름판에서는 운칠 기삼 그래가지고 실력이 30%, 나머지 70%는 운이라고 하던데요. 인생살이도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삼성의 이재용이가 세계적인 재벌 기업의 총수로 있는 것은 실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이병철이나 이건희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아마 그쯤은 할 것 같은데요. 아버지가 최고의 경영자가 되도록 키워줄 거고 또 떨어지는 부스러기 얻어 챙기자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보좌를 해줄 텐데 아마 둔재가 아니고야 그 자리를 지킬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용이가 창업주 이병철이나 급진적으로 삼성을 발전시킨 반도체의 이건희만큼 뭐 특별한 게 뭐 있습니까? 대마불사라고 삼성 정도 되면 일부러 망하자고 작정하지 않으면 현상 유지만 해도 자동으로 성장을 하는 거죠. 마치 시위에서 당겨진 화살이 허공을 가를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혹시 명성그룹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택시 몇 대로 시작해서 우리나라 리조트 산업을 최초로 시업하여 인력 재벌로 성장한 친화적인 기업이죠. 50대 전두환한테 칼 맞고 망해버렸어요. 그 명성의 리조트 사업이 지금 하나로 다 넘어갔죠. 또 양종모의 국제그룹 아시죠? 국내 수위의 대기업을 전두환이가 아예 해체시켜버렸죠. 삼성도 그 꼴을 당했으면 망하지 않았을까요? 뭐 아부도 실력이라고요? 그럴 수 있죠. 명성이나 국제는 전두환한테 저항했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기업이 대놓고 권력한테 저항할 수는 없는 것이죠. 시골에서 손님이 와서 닭장 안에 닭을 생포해야 되는데 영락 없이 재수 없는 놈이 잡히기 마련입니다.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대체로 그렇다는 거죠. 저는 이제 70 가까이 살아보니 인생은 운이 구할이다. 그렇게 느낍니다. 이것 좀 창피한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이날까지 살아가면서 단돈 500만 원의 재산을 모아본 적이 없어요. 늘 빚을 내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일을 했지요. 그렇다고 제가 열심히 살지 않은 건 아닙니다. 저는 자부하기로 저만치 열심히 살아보러 가세요. 때마다 불운이 닥치고 어떤 때는 불운 위에 불운이 겹치고 하던 경우가 여러 번 있었죠. 제 아이 엄마가 이런 채소 없는 놈을 미리 알아차리고 일찌감치 이혼을 했으니까 얼마나 현명합니까? 지금까지 살았으면 개고생을 하셨을 거예요. 계산을 잘 하지 못해서 그렇다고요. 어디 인생 계산대로 됩니까? 저는 계산 반대로만 갑니다. 그래서 느즈막하게 인생을 열심히 사는 걸 포기해버렸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자고 합니다. 그래서 제 닉네임이 이렵입니다. 이렵.
한잎에 낙엽이 되어서 바람 부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그냥 떠내려 가렵니다. 그래서 이력 편지 한 척을 마련했습니다. 이른바 캠핑카죠. 뭐 그냥 화물차에 캠핑 장비를 싣고 다니는 정도이니 캠핑카라 하기에는 민망스러워서 역마차라 부릅니다. 직장에 다닐 때부터 돈 생기는 대로 하나하나 사모으다 보니 미리 사둔 경우도 있고, 혹시나 해서 당장 필요하지 않는 장비도 준비하기는 했습니다만, 화물차이든 밴이든 승용차이든 간에 당장 필요한 만큼 준비하자면 한 300~400만 원이면 차박 여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난했던 내 인생에 그 인생의 이막을 스스로 보상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르게 은퇴를 해서 돌아다니기로 했죠. 제 여행은 보통 캠퍼들과는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저는 명승고적이나 경치 좋은 산바다 강으로 다니면서 불망하고 고기 굽고 하는 캠핑이 아니라 사람 만나고 딴 세상 체험해보고 또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사적지나 문학 작품의 배경지를 돌아다니기로 했습니다. 먹는 것도 최대한 간편하게, 마치 군대에서 훈련 나갔을 때 먹는 정투식량 먹듯이 맛있고 좀 번거롭고 이런 건 식당을 이용하고, 차박 음식은 그냥 일회용품이나 밀키트 위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여행이 간편하고 쓰레기도 덜 생기죠. 불멍하고 고기 굽고 뭐 이러면은 복잡한 게 보통 아니거든요. 그거 해보면 압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첫 번째로 내 인생에 대한 보상 행사 1월 달부터 여행이 시작됐죠. 5박 6일의 난도 여행을 1월 달에 했습니다. 변산에서 팽목항으로, 벌교로, 고흥반도로, 목포로 와서 강주 5.18 묘지까지 다녔죠. 2월 달에는 원주 거전사지를 비롯해서 영어로 단정묘 그리고 하천 여행을 했고요. 4월 달에는 주차장 알바를 했습니다. 5월 달부터는 여름 내내 주로 명상원 생활을 했고요. 8월 달에는 안동 여행, 9월 달에 섬진강 여행 6박 7일을 했죠. 올라오는 길에 옛날 군대 생활하던 충남 대산의 수코지를 다녀왔고요. 44년 전의 세월과 세상의 변화를 진하게 느꼈지요. 10월에는 전북 완주군에 있는 전통농법으로 생강을 생산하는 단체에 취재를 갔어요. 여행을 겸해서 또 취재비도 좀 받았고요. 또 경주 용담정을 여행해서 당하고 발상지를 눈으로 확인했고, 11월에는 또다시 완주군의 전통농업을 취재하고 고흥반도 행복마국간을 거쳐서 올라오는 길에 변산을 들렀지. 변산에서 옛날에 먹어본 풀치도 사왔고요. 그리고 11월에 또 하천의 명상원에 가서 김장김치 담는 거를 도와줬고요. 12월에는 좀 집에서 두문불출하면서 쉬었습니다. 작년에는 한 해 동안 쓴 여행 경비는 가계부에서 한 240만 원 전략이 되었고, 또 전통농업 그거 취재하면서 한 150만 원 벌었어요. 저는 유튜브 하면서 이 돈이 생길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그리고 하천의 명상원에 있으며 거마비로 좀 받은 게 있어요.
그 게르 공사할 때도 도와준 것도 있고 뭐 잔일 봐준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의 여행 경비가 생기게 되었죠. 이렇게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살아가게 됩디다. 어쨌든 살아가더라고요. 형편이 좋아서 저 멀리 등대 비치듯이 불을 밝혀주면 좋지만은 형편이 안 좋아서 당장 손전등을 들고 발밑을 비치면서 살아도 사라진다는 사실이죠. 자, 또 2024년 올해는 어떤 여행이 펼쳐지는가 기대를 해봅니다.